안녕하세요. 최후표음입니다.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와 함께 여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후표음 리뷰한 영화는 배우 박은빈이 연기한 동명의 TV 작품에 나오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관한 것이다. 시작합시다. 이 여자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봅시다. 현대사회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주요 내용은 법률과 형사 문제를 다루지만 첫 방송에서는 신나고 유머러스하며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우영우는 자폐증 ASD를 앓고 있는 소녀로 등장한다. 이것은 의사소통과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도전을 일으킬 수 있는 발달 장애입니다. 영화 초반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영우의 대사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그린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부모는 자녀가 특별한 아이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사실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겪었던 표현하기 힘든 설레고 압도된 감정을 매우 잘 기억할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 희망과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감정적 맥락에서 탄생하는 신의 큰 의무와 책임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지 걱정되고 아이를 가르치고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반갑고 자신에게 기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두려움을 억누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영우 역시 5살이지만 말을 못하는 아이라 아버지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장애를 갖고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영우를 돌본 싱글 아빠인 우광우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광우가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고 판단해 여관 주인으로부터 질투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자 특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영우는 노골적으로 여관 주인에게 모욕적인 말로 광우를 폭행하고 경멸할 때 비난의 말을 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는 부모를 2시간이나 부른 적이 없는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동의 죄상을 완곡히 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각 조항, 벌금 또는 과징금을 명료하게 말했다. 그의 아버지의 형법서적 속에서의 비행의 상태는 그의 경외심에 있었습니다. 네, 그 소녀가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는 그녀가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모티브는 소아과 천재 의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한 자폐증과 박학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을 그린 하얀 옷의 천사 굿닥터를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의지와 용기에 진심으로 감탄하며 비록 결함이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꿈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영우에게 돌아온 그녀는 어느 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처음 한바다 법무법인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폐증 ASD 환자의 독특한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고래로 형상화하거나 자신의 감정 상태를 스스로 드러내기 힘들거나 아버지의 표정을 따라하기 위해 미리 찍어둔 사진 덕분에 이 병에 대한 또 다른 전형적인 표현은 영우입니다. 그녀가 보는 모든 것이 균형 잡히고 규칙적이 됩니다. 누구보다 광우의 아버지는 영우가 겪은 일을 잘 알고 있었고 그녀를 매우 걱정하며 출근 첫날 그녀에게 주의해야 할 점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영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무서워하면서도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 상황을 잘 통제한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영우가 직장에서 만난 첫 번째 친구는 회사 여직원들이 주목하고 동경하는 잘생기고 재능 있는 이준호였습니다. 준호 도움장애인에 대한 불쾌감이나 오명을 남기지 않고 열정적으로 영우를 부축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준호의 그런 호감어린 시선은 아니었고 다른 직원들은 영우를 만났을 때 당황스럽고 난감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심지어 변론까지 했습니다. 정명석 지도교수는 영우가 의뢰인을 만나 정상적인 변호사처럼 법정에서 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사장 앞으로 가서 사건에 대해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영우가 일할 자격이 있는지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 변호사와 한 사장은 영우에게 새로운 검증 사건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영우가 받은 사건은 뜻밖에도 자신과 아버지가 아는 사람과 관련이 있었다. 그들이 묵었던 옛날 여관의 부부였습니다. 그의 분의 아내화가 나서 다리미를 사용하여 남편을 때려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의 최선의 해결책은 현재 피고인의 조건으로는 고령이고 건강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옥에 갈 수는 없지만 영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피고인을 만나 정보를 캐낸 뒤 살인미수 혐의 대신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영우는 민법상 상형론점을 일일이 분석해 사건을 해결하는 등 형법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는 대신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정수님도 이런 걸 못 본 것 같아 조금 놀랐습니다. 결국 정 변호사는 칭찬과 함께 영우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만에 영화 구성으로 짜여진 영화 한 편을 보고 매회가 다른 사건이 될 것 같아 조금 흥분됩니다. 영우가 해결해야 할 문제, 희극과 정극이 조화롭게 뒤섞인 에피소드는 시청자들을 다양한 감정 단계를 거치게 합니다. 특히 영우의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어떤 것에 대한 평을 해주면 더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그녀로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친지들의 동그라미를 마주하는 방식은 정말 저를 흥미롭게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부부관계의 어두운 구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맹목적인 질투가 나타났고 실제로 습관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이 많았습니다. 다시 에피소드로 돌아가서 영우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살인 미수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는 영우 그녀는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행동부터 피고의 감정까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사소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법정 출두 당일
영우는 피고인을 변호하기 전에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과감히 인정해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병에서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영우 씨처럼 별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은 곳 앞에 용감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녀가 얼마나 용감해야 그곳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영우는 피고인이 이미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이틀째가 되면 남편의 맹목적인 질투심을 알게 되자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시켜 분노를 표출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근거 없는 질투심을 가지고 피고의 범죄 행위를 완화하기 위해 디테일을 만듭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영우를 알아본 후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옛날 일을 욕하는 분노를 터뜨렸고 그는 응급실로 실려가는 길에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살인 미수에서 살인 미수로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대한 긴박하고 긴장된 상황들, 장면들은 더 암울한 색상으로 차분해졌습니다. 다양한 캐릭터의 연기, 문제 구성과 해결 구조 등명제는 합리적이어서 시청자들에게 아이디어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완전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결국 영우는 증인의 작은 진술만으로 피해자들이 실제로 어떤 뇌 손상과 어떤 질병으로 인해 출혈이 있었는지 밝혀냈을 때 해결됩니다. 그가 당한 배경 그리고 피고의 공격은 의도하지 않은 부상을 입히는 행위일 뿐입니다. 에피소드가 끝나고 영우는 그녀의 고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를 하나 더 찾았고 그녀는 다소 어색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행동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녀의 감정을 완성하기 위해 더 많은 실제 이야기를 겪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감정지도 사진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